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에서 지금 이제 조망 보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음성 편집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을 잘 더듬고요. 그래서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주어, 목적어, 뭐 서술어 이거 중간에 막 뒤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혀도 짧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이라서 처음으로 우리 돌아가서 제 회사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번 시간에는 왜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태국이냐, 그 중에서도 방콕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3시간째 정도는 이미 제가 주제를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몇 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많은 영향력을 생각하시는데 거의 영향력이 없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 해외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내일 아침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 법인을 차려도 저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더 나은, 저희 회사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거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똑같다면,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시스템이 낡았거나 그리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 부동산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만약에 저한테 10명이 연락이 오시면 한 9명 정도는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하던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기 있는 한국 부동산들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 그대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만큼 나쁜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아파트 하나 사러 간다라고 하면 그냥 돈 얼마 있는 걸 가지고 어느 지역 골라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부동산 몇 군데 들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집 보여주는 거 보고 사면 되죠.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하는 아저씨는 그냥 서류 써주고 수수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한국은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그 이유는 사실은 부동산 업자들 때문이 아니고요. 한국의 공인중개사 그 시스템 자체도 문제고요. 거의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수수료가 너무 낮습니다. 한국의 수수료는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수수료가 되게 많은 것 같아도요, 전 세계에서 1%도 안 되는 부동산 수수료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다 3%가 넘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집이 비어 있을 때 집 관리해 주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특히 집이 비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캐나다 같은 데는 집 비어 있으면 세금까지 더 내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은 서비스 시스템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해외까지 가져와서 해버리면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도 똑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형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파트 산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굳이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집 좋은지 나쁜지 층, 뭐 조망 이런 거 보면 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가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알 수만 있으면 주인 만나서 수수료 안 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해외에 나와서 그대로 하면 굉장히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제도도 다를 뿐더러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주 계속 무슨 문제가 갑자기 벌어졌을 때 예를 하나 들어서 임차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던 일당이야. 그래서 다른 데서 보이스피싱하다 잡혔어요. 그러면 경찰이 집도 폐쇄시킵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외에 나와서 뭔가를 할 때는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한국처럼 내가 가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내가 서울에 산다 하더라도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뭐 KTX 타면 금방 가니까 그렇게 금방 가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그런데 외국은 그게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언어적인 문제도 굉장히 안 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이 더 안 됩니다. 전화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에어컨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에어컨 아저씨하고 뭐가 문제라서 에어컨이 안 되는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면 에어컨 아저씨가 영어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관리실 직원이 올라와 주면 다행인데 올라와 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올라와 줘가지고 그 사람이 영어를 좀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살 때부터가 아예 방식이 다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는 송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태국에 가서 돈을 들고 와서 바트로 바꾼 다음에 집을 못 삽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명의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도 영주권이 없다면 한국이나 혹은 해외에 있는 계좌에서 돈이 이체가 돼서 태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도 바트가 아니라 외환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 나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통장을 갖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미국처럼 자유롭게 달러를 쏠 수 있는 곳이면 다행인데 외환법상 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외환법상. 즉 똑같습니다. 한국에도 외환법이 있고요. 태국에도 외환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법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붙일 때도 이미 그러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2년 오늘 26일인가요? 10월 26일에 콘도를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한국으로 돌아가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약금을 송금을 하게 되면 20%나 30%를 만약에 송금을 했다. 20%를 송금을 했다. 그럼 20%를 송금을 할 때 은행에서는 이미 잔금까지 다 포함해서 3년 후에 보낼 돈까지 다 지정해 버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나중에 3년 후에 환율이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실제 보낼 수 있는 돈이 적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다 취득할 때 굉장히 잘못 취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서 내가 잔금 다 보내고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건설사에서 뭘 하라고 계속 공문이 옵니다. 그럼 그거 보고 그대로 보고 돈 내고
취득 신고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룰 텐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잡아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건 대부분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 안 하는 게 뭐냐면, 왜 안 하냐면 아까 그런 이유, 처음 얘기했듯이 한국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도 한국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에이전시들은 여러분들이 주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살고 있으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태국인에 나와서 해결되는 부분은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내가 미국인이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부동산 산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해외인데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태국에 있는 콘도를 투자를 했을 때 신경을 아예 안 써야 됩니다. 안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제 회사를 만들었을 때 하고 있는 형태는, 제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저한테 한국에 있으면서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제가 서비스를 해주는 걸 목적으로 이 회사를 차렸고, 그래서 제가 이 법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저는 태국에, 방콕에 부동산 법인이 꽤 있어요. 한국 부동산 법인이. 실제로 한국 부동산 법인이 꽤 있는데, 코리안타운에 가면 한국 한인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번호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제가 현재 지난달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제가 대부분 다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건설사하고 확인을 했을 때 실제로 프로젝트마다 판매 계약을 맺고 판매를 하는 한국 법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듯이 부동산 법인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분들이 주로 상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 저는 한국 커뮤니티 하지도 않고요.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국인을 거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앞에 얘기했듯이 한국식으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태국에 오면 의뢰이 콘도를 볼 때 콘도를 여러 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안 보여주죠, 그렇게. 여러 개를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콘도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첫 콘도는 계약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첫 콘도는 계약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한국에서 찍어옵니다. 자기가 다 안다는 듯이 찍어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팔아야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저도 초창기에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다 일일이 다 하고 있는 태국 부동산에 엮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커미션만 똑같이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협력관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라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재판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부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큰 비용이 들지가 않죠. 큰 비용이 들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 그리고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하냐면,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집 사고 나면 그 뒤로 뭘 크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양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큰 거 물어오면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정도는 해주겠지만, 뭐 저처럼 진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뭐 인테리어 할 때 뭐 이런 것들도 일일이 있죠.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가서 다 확인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 죽어요. 한 10집만요 해보면 한 4개월 동안 거의 뭐 생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쓰죠.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편한 방식으로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외부에 있는 조직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부동산 회사에 있는 영업망을 타고 사신 분들이 저한테 판매를 해달라거나 그 다음에 관리를 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부동산을 할 때는 그러한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어도 아무 걱정 없이 그 콘도가 알아서 굴러갈 수 있게끔, 또 그래서 뭐 비용이 들었을 때 그 비용만 결제만 하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해줄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야 되고요. 제가 그런 부동산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제 고객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태국 오지를 못하고 콘도를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올해 와서 이미 임대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 와서 저를 만나서 저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그분들은 하나도 걱정을, 살 때는 어느 정도 의심도 가고 걱정도 하죠. 그런데 사서 실제로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가 쌓이겠죠. 이 사람이 조금 까칠하다 하더라도 왜 까칠한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라고 하지, 저한테 이건 왜 이랬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리를 한국에서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알아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제 회사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실제로 부동산을 한국하고 달리 딱 골라서,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콘도라는 게, 만약 콘도라고 하면 콘도라는 게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들에서 좋은 콘도들이 있고요. 그 좋은 콘도들은 가격이 좋은 콘도들이 있고요. 그 가격에서 가장 좋은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지역에서 3억짜리고 B 지역에서도 투자금이 3억짜리라고 하면 A 지역과 B 지역 간에 두 군데 중에 좋은 거는 뻔한 겁니다. 좋은 거는 나온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6억이든 돈이, 투자금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콘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콘도가 두 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처럼 이 집 옆집하고 가격이 똑같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같은 반포동이면 반포동에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자이하고 있으면 조금 가격 차이가 나죠. 좀 가격 차이가 나지만 뭐 엄청나게 뭐 50% 이상 차이가 나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태국은요, 방콕은요, 같은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5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금이 정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콘도는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건까지 더해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3억이 있으면서도 원베드룸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어떤 분들은 투베드룸을 사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으로 투베드룸 살 수 있는 것도 뻔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어떤 금액대에 어떤 형태의 콘도가 팔 수 있는 게 없을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팝니다. 아예. 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으면 저는 아예 안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면요, 콘도를 3군데, 4군데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안 하죠, 아예. 옛날에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관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에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오면 제가 스킬을 쓰면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콘도, 제일 중간 콘도, 제일 나쁜 콘도, 마치 광고에 들듯이 이거 섞어가면서, 사람마다 섞어가면서 하면요 더 잘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저는 딱 좋은 콘도 하나만 딱 찍어서 그 콘도 딱 보여주고 맙니다. 자, 그래서 제 회사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제 회사로 직접 판매 계약서를 전부 다 쓰지 않는 콘돔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하고 어떤 콘돔을 보러 가기로 부킹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방문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은 방문자가 되죠. 저는 에이전트가 되고요. 곰아저씨는 에이전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곰아저씨의 회사인 이름은 에이전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이제 태국 법인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방문자가 홍길동이 있고요. 그 에이전트라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난다김이라고 합시다. 난다김이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아니고 난다김이 또 방문자가 됩니다. 방문자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홍길동이 방문자 1이고요. 난다김이 방문자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태국인이 에이전트가 되고요. 그 에이전시는 모르는 태국 에이전시가 됩니다. 즉 에이전시 안에 있는 뭐 사장이나 거기 있는 에이전트, 타고 들어가는 에이전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똑같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다릅니다. 실제로 태국은 에이전시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곰아저씨가 싫으면 누구한테 가라고요? 태국인 에이전트를 찾는 게 아니라 태국인 에이전시 좋은 데를 찾아서 그곳과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곳에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과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관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속 살고 계시는 분도 실제로 일을 하면 번거로운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 중에서는 실제로 방콕에 제가 저를 통해서 콘도를 사서 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사장님한테 빨리 할 걸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방콕나 파타야나 콘도를 사셔서, 제가 파타야도 이제 팔죠. 콘도를 사셔서 그걸 관리하는 거에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에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려드리듯이 저는 제가 통화를 하고 만나보고 그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분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관리를 싹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관리를 싹 다 해드리는데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 룰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관리를 중간에 손을 놔버립니다. 안 해드립니다. 경고를 한 2번 정도 하고 3번 넘어가 버리면 그분하고는 그분 관리는 안 해줍니다. 제가 그걸 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요. 실제로 제가 제 살 깎아가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마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룰 깨트리고 피드백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은,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고 이런 분들은 제가 애초에 거래를 아예 안 합니다.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하고 통화를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다 해드리고요. 저는 사장님하고 거래 안 합니다. 다른 분하고 하세요. 한 사람도 꽤 됩니다. 제가 설명은 다 해드립니다. 상담할 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국하고 다르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딱 드는 물건이 아니면 팔 생각이 없고요. 2번째로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몇 가지 면에서 꼭 태국을 사고 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취득할 때는 최소가 5일입니다. 5일은 너무 짧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일 정도는 취득할 때는 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다 해드린다 하더라도 안 오셔가지고 싹 다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취득할 때 작년처럼 안 오고 취득해서 짠 옷을 받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와서 사인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자유로우니까 오셔서 해야 된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취득할 때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물건을 팔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다 고릅니다. 여러분들의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적용만 해서 콘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제가 전부 다 이 방콕 시내에 있는 콘도들은 전부 다 제가 비교 분석을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되도록이면 많이 관여를 안 해도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의하셔서 저희 회사를 택할 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택할 건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여기 오래 살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오신 분이 저보다 나은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저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나은 겁니다. 그게 원칙이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생각을 하셔서 제가 제일 낫고 저한테 맡기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상담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부 다 보이스톡 상담부터 받고 대면 상담은 필요할 때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왜 해외 부동산을 사야 되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왜 굳이 다른 나라도 많은데 태국이냐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잘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녹음이 잘 되면 앞으로 이런 식의 형태로 많이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늦은 시간에 제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사무실에서 했고요. 다음에는 지금 노을 질 때 제가 역광이라 화면이 잘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시간이 되면 콘도 수영장에 올라가서 이거 녹음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좋은 화면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카메라를 샀는데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좀 쓸까 생각을 하고